여러분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우리는 화를 내는 순간 통쾌함을 느낄 수도 있지만 그 여파는 때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화를 다스리지 못해 관계와 상황을 악화시켰던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화를 다스리는 법을 얼마나 잘 실천하고 계신가요? 혹시 화를 내는 순간 오히려 더 큰 후회를 남겼던 경험은 없으셨나요?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그 상황에 통제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감정을 주체적으로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지키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은 57세 남성 정 씨의 이야기를 통해 화를 참지 못했던 과거의 선택이 결국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돌아온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정 씨는 30년 넘게 운송업계에 몸담아온 베테랑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성격이 불같고 무엇이든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져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산의 한 물류회사에서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었던 그는 회사 내에서 책임감이 강하다는 평판을 받았지만 동시에 직원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큰 물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도중 부하 직원 중 한 명이 배송 일정을 착오로 잘못 기록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해 물류가 늦어지며 고객사에서 강하게 항의했고 정 씨는 그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하고 폭발했습니다. 대체 이걸 어떻게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못하면 일을 왜 해? 그는 직원 앞에서 큰 소리로 질책하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다들 똑바로 봐. 이런 실수 하나가 회사에 얼마나 큰 손해를 끼치는지 알겠지? 직원은 얼굴이 붉어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날 이후로 그는 일을 그만두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 씨는 그 당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정도로 일을 못하는 사람이라면 회사에 있어도 큰 도움이 안 됐겠지. 시간이 지나 정 씨는 은퇴를 앞두고 부산 근교에서 개인 물류업체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사업에 열정을 쏟으며 과거와는 다르게 더 나은 경영자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사업 초창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새로운 고객사를 확보하기 위해 중요한 협상 미팅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미팅 당일 계약의 핵심이 될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서류를 챙기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지금 장난하나? 이 중요한 날에 서류를 빠뜨려? 내가 이런 일을 혼자 다 해야 하는 거야? 정 씨는 깊은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담당 직원을 호출하여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그날 미팅은 서류 부족으로 인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고 고객사는 계약을 망설이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진짜 충격은 며칠 뒤에 찾아왔습니다. 며칠 뒤 정 씨는 신규 고객사와의 최종 협상을 위해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분주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그의 사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서류 문제가 있었지만 그는 문제를 최대한 수습하며 이번 미팅에서 모든 걸 만회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고객사 대표와 만나면 진정성 있는 태도로 협상에 임하고 최선을 다해 성과를 만들어내리라는 결심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회의실 문이 열리고 대표로 나온 인물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정 씨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저 사람이 설마 그때 내가 그렇게 질책했던 직원인가? 그는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한동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직원은 과거 정 씨가 사내 회의에서 거칠게 질책하며 쫓아내다시피 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태도를 보이며 정 씨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정 씨님, 오랜만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공손했지만 정 씨는 그 말 속에서 알 수 없는 냉랭함을 느꼈습니다. 과거 직원은 조용히 회의실 중앙의 자리에 앉으며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정 씨의 마음속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는데 그때 내가 그 사람에게 조금만 더 이해심을 보였더라면. 정 씨는 순간적으로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자신이 무리하게 이를 강요하며 쏟아냈던 분노, 공개적으로 그를 비난하며 자존심을 짓밟았던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팅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정 씨에게 몹시 무거웠습니다. 과거 직원은 회의 내내 사무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자신의 감정을 일절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객사 대표로서의 권위를 충분히 발휘하며 협상을 이끌어갔지만 정 씨는 그 대화 속에서 미묘한 경계심을 느꼈습니다. 이번 협력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신뢰를 최우선으로 두는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마치 정 씨를 겨냥한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정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억누를 수 없는 불안감과 후회의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저 말을 내게 하는 건가? 내가 그때 보여줬던 태도를 잊지 않았다는 걸까? 정 씨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미팅을 이어갔지만 과거 직원의 단호하고 일관된 태도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팅이 끝나고 정 씨는 혼자 회의실을 나서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번 협상은 순조롭지 않았고 고객사의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속으로 이미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과거에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다면 지금 이 상황도 달라졌을까? 그는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그제야 절감했습니다. 며칠 뒤 고객사로부터 온 답변은 이번 협력은 보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 씨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깊은 후회와 자책에 빠졌습니다. 이 사연은 정 씨의 삶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는 이후로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부하 직원과의 재회는 그에게 화라는 감정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준 사건으로 오랫동안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과거의 화를 참지 못하고 내뱉었던 말이나 행동이 시간이 지나 되돌아온 적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내뱉는 감정의 언어는 단순히 그 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 예상치 못한 형태로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정 씨의 이야기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무겁고 아프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한 힘을 가질 수 있다. 감정이 지배하는 순간 이성은 사라지고 우리는 가장 약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명언은 화를 억누르는 것이 단순히 참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임을 강조합니다. 또한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인간관계와 성공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다. 화를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넘어 타인의 감정까지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그로 인해 우리의 삶 전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에서 화가 불러온 문제를 되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감정을 제어했다면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떠올려 보셨나요? 그리고 반대로 한 번의 분노가 만들어낸 갈등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게 했는지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화를 내지 말라는 도덕적 교훈을 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더 나은 선택과 더 나은 삶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은 친절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놀라울 수 있는지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그 작은 선택 하나가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작은 친절과 화를 다스리는 힘이 놀라운 반전을 가져온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화를 참으며 보여준 작은 배려가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반전으로 돌아온 한 여성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외곽의 한 오래된 골목, 작은 해장국집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는 64세의 이 씨가 20년 동안 정성으로 운영해온 곳으로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골 손님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던 소박한 식당이었습니다. 낡은 나무 간판과 오래된 플라스틱 의자가 놓인 내부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지만 정갈하게 정리된 테이블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해장국 한 그릇이 손님들에게는 언제나 따뜻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오후, 가게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문턱에 서 있던 사람은 누가 봐도 초라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낡은 점퍼를 걸치고 있었고 발끝은 진흙 투성이였으며 그의 얼굴은 비바람에 지쳐 보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구겨진 1,000원짜리 몇 장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어딘가 모를 불안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해장국 하나 주세요. 그의 목소리는 작고 힘이 없었지만 카운터에 서 있던 이 씨는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큰 솥을 열고 국제 한가득 해장국을 떠내 그릇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흘끗 바라보는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묘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 사람이 돈이 있을까? 나중에 문제라도 생기면 어쩌지? 그러나 이내 그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그릇을 손님 앞에 놓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따뜻할 때 드세요. 남성은 해장국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는 젓가락으로 천천히 국을 떠먹기 시작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씨를 향해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국이 좀 식었네요. 이 정도는 더 따뜻하게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의 마음속에서는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 준비했는데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다니. 손님이라지만 너무 무례한 거 아니야? 그녀는 순간적으로 답답한 감정을 느꼈지만 화를 내는 대신 잠시 숨을 고르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제가 다시 데워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 씨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국을 드는 동안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뭔가 사정이 있으니까 저렇게 예민한 태도를 보이는 걸 거야. 내가 괜히 화를 내서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 필요는 없지. 그녀는 다시 뜨끈한 국을 그릇에 담아 손님에게 내놓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따뜻하게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남성은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를 이어갔습니다. 비록 그의 태도가 무례하게 느껴졌지만 이 씨는 그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대신 그녀는 가게 문을 통해 보이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에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든 순간이 있는 법이니까. 내가 화를 참으면 적어도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이 순간을 넘길 수 있겠지. 그날 이 씨는 그저 지나가는 하루의 작은 에피소드라고 생각하며 그 손님을 깊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해장국집이 있는 골목에는 평소와 다름없이 소박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소문이 돌면서 이 씨의 가게는 마지막 영업주를 보내고 있었고 그녀는 손님들에게 아쉬운 작별 인사를 건네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게 내부에는 익숙한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정리되어 있었지만 이제는 손님들의 발길이 뜸해져 조용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혼자 주방에서 그릇을 닦으며 지난 20년을 떠올렸습니다. 이곳에서 참 많은 사람을 만났지. 기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가게가 내 삶의 큰 부분이었는데 그런데 그날 오후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는 익숙하게 고개를 들며 어서 오세요 라고 말했지만 문턱에 선 사람을 본 순간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날 비 오는 날에 찾아왔던 초라한 남성이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그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으며 한눈에 봐도 여유와 자신감이 묻어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문을 닫으며 천천히 가게 안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이 씨가 기억하던 그 초라했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씨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이 설마 그날의 그 손님인가? 하지만 어쩌다 이렇게 변했지? 그는 카운터 앞에 서서 이 씨를 향해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장님, 저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달 전 비 오는 날 여기서 해장국을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어렴풋이 그날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초라한 모습, 불평 섞인 말투, 그리고 자신이 억눌렀던 감정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때 그 손님이시군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오신 이유가?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자를 끌어앉으며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날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지역 재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이 씨는 그의 말을 듣고 잠시 멍해졌습니다. 재개발? 대표? 그러면 그날의 모습은 일부러 그런 거였나?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재개발 지역에서 사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태도와 환경을 직접 살펴보기 위해 일부러 초라한 손님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날 사장님의 태도는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불만을 드러내고 무례한 태도를 보였던 저를 끝까지 차분히 대하고 따뜻하게 대해 주셨죠. 그때 제가 느낀 것은 단순히 친절이 아니라 사장님의 인내와 진심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의 말을 들으며 그날 자신이 화를 억누르고 국을 다시대 데웠던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사실 저도 화가 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제가 참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런 이유가 있었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사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재개발 과정에서 이 가게를 위한 특별한 지원을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상가에서 사업을 이어가실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믿기 어려운 선물처럼 들렸습니다. 이 씨는 눈앞의 상황이 실감나지 않는 듯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지만 이내 고개를 숙이며 고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몇 주 뒤 이 씨는 새로운 상가로 이사를 준비하며 달라진 일상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운영해왔던 작은 해장국집은 재개발로 인해 문을 닫았지만 그녀의 노력과 친절이 만들어낸 결과로 이제는 더 나은 환경에서 가게를 재개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사할 상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넓고 깔끔했습니다. 큰 유리창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실내를 환히 비추고 최신 설비가 갖춰진 주방은 그녀의 요리 실력을 더욱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 씨는 새롭게 정리된 공간에서 하나씩 물건을 배치하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불평하던 손님에게 감정을 드러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참길 잘했다. 그 작은 결정이 이런 결과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 가게를 준비하며 그녀는 새로운 기대감과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고 더 이상 좁고 불편한 공간에서 일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가게를 열고 첫날, 이 씨는 새롭게 인쇄된 메뉴판을 정리하며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그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첫 손님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전 단골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장님, 여기로 이사 오셨다고 해서 바로 왔어요. 예전 가게도 좋았지만 여기는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씨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인내가 결실을 맺었다는 생각에 뭉클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우리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작은 선택 하나가
이렇게까지 인생을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살아가며 화를 내고 싶었던 순간, 감정을 억누르기 어려웠던 순간을 수없이 마주합니다. 그런데 그 감정을 다스리고 작은 친절과 배려를 선택했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되돌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뿌리는 작은 친절의 씨앗은 결코 헛되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언젠가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열매로 돌아올 것이다. 이 씨는 단 한 번의 친절, 단 한 번의 화를 다스리는 선택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놀랍게 바뀔 수 있는지를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화를 참았고 무례한 손님을 향해 따뜻함을 베풀었을 뿐이지만 그것은 그 자체로 큰 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심리학자 데니얼 골먼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삶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라고 말했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은 단순히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해오셨나요? 순간적으로 감정을 터뜨린 적이 많았는지, 아니면 화를 다스리고 상대방을 이해하려 노력했던 순간이 더 많았는지요?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나요? 혹시 지금도 화를 다스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계신가요?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지금 화를 낸다면 이 문제가 더 나아질까? 내가 이 순간을 참아낸다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생각해 볼 계기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선택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과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깊고 진솔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따뜻하고 지혜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